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여성가족부가 외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네. 여자 전두환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네, 네. 우리 민원연이 팩트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예. 자,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봅시다. 일단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건 12일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 여가부는 방송을 기획, 제작, 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의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담았다라고 밝혔어요. 예. 문제는 이 책의 부록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붙어 있는데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 속에 있어서 그게 논란이 이게 됐죠. 논란이 됐습니다. 예. 뒤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하다. 대부분의 출연자가 아이돌 그룹,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록에 대해서 외모 쿼터제다. 국가주의적인 규제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요. 이를 낸 여가부 장관에게 여자 전두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랬죠. 하도 논란이 되니까 여가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서 본래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가부도 논란이 된 후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만한 표현이나 인용 같은 거는 좀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네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네. 그런데 일단 언론 보도 어떤 식으로 보도했죠? 이 사안을? 안내서가 12일에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예. 이때는 보도가 없었고요. 16일에 한 연예 매체에서 톱스타 뉴스라는 매체인데요. 인터넷 신문입니다. 여기서 보도를 냈어요. 그런데 보도의 내용은 그냥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여성부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 비중이 높으면 안 된다? 물음표 찍고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배포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건 좀 제목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네, 그렇지만 이 제목에서 여가부가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 비중이 높으면 규제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제목이었거든요. 안 된다 하고 물음표를 찍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제목을 보고 나서 같은 날 파이낸셜 뉴스가 음악방송 가수들은 쌍둥이 여가부 성평등 방송 제작 지침 논란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지침이란 표현을 쓰면서 처음으로 외모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이 보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기자는 외모의 기준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도 외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방송사가 그러니까 사실상의 방송 검열 아니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 논란이 되는 항목을 소개했습니다. 예. 이 보도 속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과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그 가이드라인 속 표현을 이제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어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SNS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멘트를 썼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 이렇게 썼거든요. 여자 전두환이 이제 하태경 발 만들어진 거네요. 네. 예. 그랬더니 이런 선동적인 어떤 정치인 발언이 나오면은 언론들이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걸 노리고 하태경 의원도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17일부터는 거의 막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 발언을 받아 썼습니다.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TV조선 등이 하태경 의원 말을 그대로 받아 썼고요. 예. 그리고 이제 18일에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 논평은 국민 외모까지 간섭하는 국가주의 망령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두들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주요 매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이거를 또 지적을 했거든요. 예. 이게 더 큰 일파만파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중앙일보가 사설까지 썼습니다. 사설 제목이 어처구니 없는 여가부의 걸그룹 외모 규제였는데요. 걸그룹 외모 규제? 네,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설 내용이 여성가족부가 최근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 성평등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되지도 않을 과잉 규제에 연예인의 외모, 시청자의 취향 등 사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은 위험스럽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이후에 이제 헤럴드 경제 보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보도는 17일 보도였는데요. 문 정부 인터넷 방송 통제 가속 연예인 외모까지 규제라는 제목이에요. 완전히 다 통제, 규제 이렇게 딱
그렇죠. 기정사실화하는군요. 그런데 이 보도는요. 원래 이 수정된 제목이고 원 제목은 더 황당한데요. 보호의 탈슨 통제, 공산화 닮은 문재인 정부. 이런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공산화까지 등장했군요. 네, 이 보도에서는 여가부의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을 아예 안 읽어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래요.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 주관적 선호도는 무시한 채 연예인의 외모까지 규제한다. 이렇게 썼고요. 여가부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외모의 획일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에서 지금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주관성은 무시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만든다 하면서 전형적인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글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고 그 제작 안내서고 무슨 의무사항이나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시사 토크쇼도 이거 되게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다뤘습니다. 정말 많이 다뤘는데요. 제가 그냥 좀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JTBC 시사 토크쇼는 비교적 점잖은 편이라고 저희가 별로 많이 지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JTBC 정치부 회의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가부를 이제 조롱하는 멘트들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2월 19일 방송에서 JTBC 기자가 여가부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외모 획일성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걸 왜 정부가 하라 마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서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에서 남녀 비율 맞추라고 했는데 우리 방송도 남성 4명, 여성 1명이라는 걸이라서 걸리는 지침이다. 네. 이 지침에 따르면 우린 걸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함께 출연한 다른 남성 기자에게 긴 머리 가발을 씌웁니다. 진짜 가발을요? 네. 여성 가발, 여성 머리에 가발. 예. 그리고는 얼추 성비를 맞췄다라고 익살스럽게 보도를 했어요. 익살이 아니라 조롱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작진도 화면에 해당 기자 머리에 긴 머리 가발을 씌우고 분홍색 리본을 달아준 합성 사진을 또 띄우고요. 실제 여가부 제작 안내서 권고사항을 보면 남녀 비율을 맞추라는 것이 강제적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의 인터뷰 대상이나 초점 보도 대상 그리고 출연자들이 성별로 균형 있게 대표되도록 노력해달라라는 정도의 권유였습니다. 이것을 너무 이제 비아냥거린 것 아닌가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채널A 뉴스탑10이라는 프로그램 2월 19일 방송에서 조수진 기자는 방통심의가 제재를 하는데 여가부까지 나서서 하는 것은 여가부가 완장을 찬 것이다. 먹방도 규제했던 정부가 이거야말로 국가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도 똑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것 위에도 여기저기에서 여가부가 저렇게 할 거면 그냥 부처를 해산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모두 여가부의 권고사항을 전두환식 언론 통제다라고 가장 왜곡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그 공격이네요. 언론의 공격은. 네네. 그러면 민원연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이번 논란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것이 정부가 왜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부가 하라 마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국민을 독재국가처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됐는데요. 저희는 모니터를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런 종류의 가이드라인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걸 많이 보고 참조해서 모니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오해다라는 겁니다. 오해다? 네. 왜냐하면 이런 가이드라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고요. 그리고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랑 상관없이 항상 각 부처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정권의 기복도 없었어요. 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안내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2017년 4월에 발간된 것이었고요. 그것을 이번에 업데이트한 것일 뿐입니다. 2017년 4월에 이미 나왔던 네,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였는데 요번에 업데이트하면서 성평등으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양자 한 글자만 빠졌네요. 네네. 제목에서는. 네네. 그리고 여성가족뿐 아니라 딴 데도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만들고요. 보건복지부는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고요. 그리고 뭐 여러 부처에서 대부분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위해서 언론
언론이 특별히 주의해달라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지라고 생각해보면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가이드라인 하면 떠오르는 게 대통령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 그러면 뭔가 엄격한 통제를 주는 것, 높은 사람이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 이런 느낌을 지금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방송에서 언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대체로 안내서, 설명서 정도고요. 우리에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사실상 방송심의규정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명예훼손 등 그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하죠, 보통. 이거는 강제성이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것 이외에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어떤 규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들은 어떤 규제나 처벌을 하기보다는 더디더라도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이드라인에 넣어서 설명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해했다. 네,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오해뿐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제도 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대중이 쉽게 받아들이기 불편한 표현이 분명 있었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이전에 2017년 4월 발간 버전을 좀 읽어볼게요. 예. 여성이나 남성의 아름다움을 획일적인 잣대로 규정하고 특정 외모를 혐오의 대상으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시각화를 특성으로 하는 TV에서 외모가 중요한 식별 코드로 작용하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남녀 출연자에 대한 첫 평가 기준이 외모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근데 무미건조한 표현이네요. 무미건조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든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의 글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어떻게 바꿨어요? 바꾼 걸 읽어드릴게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음악방송 출연자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 아래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논란이 된 문장은 딱 이것뿐이에요. 이게 또 어느 정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점을 좀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표현에서 좀 불편한 것은 아이돌이에요. 사실은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돌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냐? 우리 아이돌이 개성이 없다는 거냐? 왜냐하면 좋아하시는 분들, 팬들 입장에서는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너무나 다 다른 친구들이고 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 제 눈에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아이돌 운운하면서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나 보고서를 쓸 때는 항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 4월 버전 같이 좀 무미건조하게. 네. 그렇게 쓰는 게 사실은 좋죠. 그런데 이런 미숙한 표현의 문제를 지적받는 거는 그 수준에서만 비판받았어야 됐는데 이번 여가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은 잘못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분명하게 공유해온 그 인권의식,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이걸로 막 여가부를 폐지하자라든가 양성평등 개념이 문제가 있다. 이런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뭐 시사토론 프로나 시사보도 프로 같은데 지나치게 우리나라가 남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 조금 지정해 갑시다. 네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외모지상주의 이 문제도 여성가족부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모지상주의가 도대체 여가부랑 무슨 상관이냐 자꾸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이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남성들조차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차별 중에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 방송 매체에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에서는 너무 마른 몸매의 모델을 출연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돼서 외국에서는 출연하지 못하는 경우도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유럽의 뭐 유수 방송들은 특정한 아이돌 그룹 위주로만 짜여진다든지 이런 걸 스스로 경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지금 음악 방송이 너무 이제 젊은 세대만을 타겟으로 해서 정말 비슷한 분들만 많이 출연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얼굴이 같다는 게 아니고 비슷한 이제 그 아이돌 멤버들만 출연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 문제의식 자체는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번 표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지만은 여가부 가이드라인이 그 비판을 받는 수위를 넘어서서 너무 침소봉대하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중요한, 이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녀 출연자 성비는 더 좀 맞추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가요 프로그램 뭐 무슨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다양하게 출연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고 그런 수준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 여자 전두환 그게 아주 컸던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따끔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포커스였어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